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율포 공모자 철학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복본이라는 개념인데요. 인간 존재가 본래의 그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려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철학을 형이상학적 또 인식론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철학이 특히 흥미로운 건 질병의 근원을 단순히 신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도망상, 그러니까 인식의 오류, 잘못된 생각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는 거죠. 아, 생각의 오류요? 네. 그리고 인간을 단순히 병을 앓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질서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자로 본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공모자라?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복본이라는 보편 법칙의 구조가 뭐고 또 그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는지 그걸 좀 깊이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복본부터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병이 낫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처럼요. 왜곡되거나 흐트러진 에너지 상태가 본래의 조화로운 질서, 그 근본 상태로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근원적인 질서 회복.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은 공모자로서 수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회복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공모자. 정말 독특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군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질병의 주된 원인이 전도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생각이 오류라는 거. 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려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노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반대인데? 아, 네. 나는 아플 거야 라고 믿으면 진짜 아파지는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철학에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나 왜곡된 인식, 즉 전도망상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질병 발생의 아주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질병의 95%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런 맥락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95%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네. 그만큼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복본은 이 전도망상을 제거함으로써 마치 그 노시보 효과를 의도적으로 뒤집는 것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잠재의식 같은 걸 컨트롤하고 긍정적인 치유 암시를 통해서 몸이 잠시 잊고 있던 자연 치유력을 다시 깨문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몸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킨다? 네. 이게 심리 상태가 신경계나 면역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심신의학, 그 원리와도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죠. 아, 심신의학이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일부 자료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전자 발현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적 가능성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보여요. 후속 유전학이요? 그건 좀 상당히 과감한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정신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분자 수준에서 어쩌면 게놈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아가는 셈이니까요.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요. 네.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도 있다고 하셨죠? 아, 네. 공명이요. 네, 공명. 특정 한글 발음이랑 호흡법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가요? 그 자료들에 따르면 한글 호흡소리라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어요. 특정 모음, 아, 같은 소리를 내면서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소리와 호흡이 몸 안에서 진동, 즉 공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동이요? 네. 이 진동이 횡격막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복부 장기들을 자극해서 마치 생체 피드백처럼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생체 피드백처럼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 몸 내부의 공명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원적외선 같은 건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외부 에너지 없이 내 호흡과 소리만으로 세포 수준의 어떤 공명이나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철학의 독특한 지점 중 하나죠. 내부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 근데 이런 주장이 정말 보편 법칙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역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어떤 주장이든 특히 과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려면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니까요.
칼 포퍼가 말한 반증 가능성 같은 거예요. 네, 반증 가능성. 이 철학은 신체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찰이나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혈압 변화라든지 면역 수치 변화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임브렌 라카토스 같은 과학 철학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기존 이론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새로운 예측을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본 상태라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건지, 그 지표 설정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후속 유전학적 영향이 정말 있는지, 또 다른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효과는 어떤지, 이런 엄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 객관적인 연구 없이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나 믿음의 영역에 머무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자료들에서 엿볼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철학이 단순히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태도까지 다룬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전도망상을 제거한다는 원리를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하는 거죠. 죽음에도 전도망상이 있다? 그렇죠. 죽음을 실패나 끝으로 보는 어떤 왜곡된 인식 자체도 극복해야 할 전도망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실존적 귀의라고 표현하더군요. 실존적 귀의. 네.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생명 연장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관과하게 되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즉 존엄한 죽음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삶의 회복뿐 아니라 죽음의 수용까지 다루는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 율포 공모자 철학은 인간이 복본이라는 어떤 우주적인 법칙에 따라서 본래의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이때 전도망상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공명이라는 구체적인 신체 수련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공모자가 되어서 이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면의 조화와 공명을 통해서 근원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원리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 원리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나 환경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